새어머니, 서연이는요? 외가에 가 있지. 지 아빠 마지막인 걸 아직 못 받아들일 나이잖아. 하긴 6살의 충격이죠. 그나저나 아버지 재산 상속 처리해야죠. 그래야지. 너희 아버지 나 만나서 팔자 핀 건 알고 있지? 뭐 네. 그 사람 퇴직금이랑 경조금, 퇴직급여, 퇴직연금까지 나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 비서님이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네, 네. 아빠처럼 잘해준다더니 당신이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노? 왔나?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이게 뭔데? 이게 다 그 사람 빚이라고? 네. 주식이랑 코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이 엄청난 빚이 생겼답니다. 아니, 상속받을 거라고 뭐 빚뿐인데 그럼 이제 어떡하노? 제가 알아보니까 한정 승인인가 뭔가 하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아도 된답니다. 그래? 근데 이거 한정 승인하려면 서연이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서연이는 내가 법적 대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방법이 그것뿐이가? 네.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저희는 빚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일단 한정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아빠 퇴직금이랑 그런 거 나오고 사망보험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네. 서연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건 전부 교육비로 쓸게. 아버지 재산에서 제 몫도 주셔야죠. 저도 엄연한 아들인데. 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철수 씨가 우리 아빠 회사로 옮겨서 번 돈이잖아. 나랑 결혼한 뒤에 번 돈인데 그걸 왜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엄연한 상속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인 제가 1순위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서연이는 아직 애긴데. 그거 지금 당신이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저 왔습니다. 상우 씨 오셨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왜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서.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 선배님이 생전에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리셨거든요. 그것 좀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5천만 원이요? 그 선배님이 생전에 그 돈을 많이 빌리셨거든요. 뭐 일부는 제가 갚아드리기도 했는데 그거는 됐고 뭐 5천만 원만 좀 변제해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노? 아저씨, 일단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아버지 채무를 이제 알게 돼서 저희도 경황이 좀 없네요. 하여튼 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뭐지? 누구세요? 누구신지. 저 김철수 씨 전처예요. 할 얘기가 있는데 잠시 들어가도 되죠? 네. 더 복잡해지네요. 근데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저 철수 씨랑 이혼하면서
약속한 위자료가 있는데 그걸 아직 안 줬어요. 근데 아들인데 들으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인간이.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위자료가 얼만데요? 2억이요. 당신이랑 재혼하면서 한탕 땡겨서 준다길래 믿고 기다렸더니 심장마비로 사망? 이제 법적 배우자인 당신이 이제 그 채무를 갚아야죠. 위자료 2억 내놔요. 2억이요? 네, 재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이후 금전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해결사인 저희 더 로이어가 도움을 드려야겠죠. 네. 7년 전 김철수 씨와 재혼한 이영희 씨. 친정 아버지 회사에 남편을 취직시켜 주었고 두 사람은 이후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됐고 이영희 씨는 상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영희 씨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정 승인을 하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 보험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의 전처 자녀인 아들 김민주 씨는 자신의 몫을 상속해달라고 했고 남편의 후배인 박상우 씨는 김철수 씨가 자신에게 진 채무가 있다면서 5천만 원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전처인 장미란 씨는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했던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2억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이 모든 상황에서 이영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복잡한 상속 그리고 채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태량 변호사님. 자, 일단 드라마를 보면 남편의 퇴직금 그리고 경조금, 퇴직 월급여 같은 것들은 그대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드라마에서는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지급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말씀하신 퇴직금과 경조금, 퇴직월급여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금과 경조금은 회사 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서 유족의 목, 그러니까 유족 고유 재산이 될 수 있고요. 퇴직월급여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경조금은 유족의 고유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으로 받는 금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고유 재산은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재산으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이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예. 반면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퇴직금과 경조금은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월급여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그리고 경조금 그리고 퇴직월급여 이게 다 회사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는 그런 금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고유재산과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피상속인 재산이 많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처럼 채무가 더 많을 수 있는 경우라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전에 만약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 처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 승인 의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 재산과 상속 재산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드라마에서는 한정 승인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조금 또 퇴직금 같은 금원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지금 드라마에서는 한정 승인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경조금과 퇴직금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유족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고유의 재산이니까요. 반면 퇴직월급여는 다른 상속 재산과 함께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까 퇴직금이나 경조금에서 그걸 좀 빼고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적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것 역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족들의 고유 재산은 당연히 상계할 수 없고 만약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전세 대출 등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줘야 될 돈과 상계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상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 그러면 만약에 연금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뭐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의 고유 권리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오. 다만 우리 드라마에서 문제되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알아둘 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2분의 1까지는 사실상 수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절반은 유족들이 수령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뉴스 보면 보험금으로 받는 분쟁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의 몫입니다. 보통은 가족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 본인이 받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타서 사용하면 단순 승인에 해당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갚아야 할 채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후배 박상우 씨에게 5천만 원의 채무를 졌다고 하고요. 전처인 장미란 씨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정 승인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의 한정 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억인데 빚이 2억이라면 1억까지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지금 박상호 씨에 대한 채무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처 장미란 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혼과 동시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3년 디데이 설정해서 카운트다운 해야 되네요. 그렇게까지? 네,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소멸시효가 완성될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딸이 6살이라고 했으니까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정확한 건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만 예. 드라마만 보았을 때에는 전처 장미란 씨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후배 박상호 씨의 채무만 지금 한정 승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그 아내 이영희 씨는 남편과 재혼을 했거든요. 예. 재혼 가정의 상속은 일반 가정과는 어떻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더 다양해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처럼 전혼 자녀,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 등이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사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혼 때의 재산인지 재혼 후의 재산인지
재산인지에 따라 상속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혼 후에 형성한 재산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기여분이라고 말하죠. 예. 피상속인이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제 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드라마 속의 이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한 후에 남편을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서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주장은 가능하겠죠. 또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취직을 시켜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저희가 뭐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만약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럴 때 꼭 혼외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친자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생자 인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당시에 소급하여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네. 변호사님도 참 막장 드라마를 좀 보시나 보네요. 사건을 해결하셔야 되니까요. 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김철수 씨가 주식과 코인을 하는 동안에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다고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번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사무장 역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렇죠. 결론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나 코인도 상속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상속의 경우에는 보통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 산정을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상속과 관련해서 조언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삶은 유한하죠.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겨진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해 그것도 내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는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측하지 못한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감정의 골이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